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또 배워야 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 제가 약과 PM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죠. 어, 약과 PM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시리즈를 이어서 제 2탄 약과 PM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통계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약에 대해서 좀 알면 그 다음은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보호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내 몸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표를 또 보시면 이게 2023년도 작년도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질 완화 약물이라고 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약물이 판매되고 있는 총 집계를 나타난 것들이에요. 그 자료를 제가 찾다가 대단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지질 완화 약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질 완화 약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혈관 안에 기름 덩어리에 많은 거를 갖다가 기름 덩어리를 많은 거를 억제시켜 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뭐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혈압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내용에 또 보시면 역류성 질환이라고 되어 있죠. 위궤양, 위식도 역류성 질환 치료제가 지금 1조 3천억 원이 지금 팔렸습니다. 이거. 지금 고무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좀 보면 우리가 약을 남용하는 건지 아니면 약을 너무 신뢰를 하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기 보시면 인슐린이라고 되어 있죠. 인슐린 제외한 혈당 강화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슐린은 판매 빼고 약물에 대한 혈당 강화제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항혈전제, 혈전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굳어가지고 우리의 혈액순환을 방해시키는 어느 핏덩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안지오스텐, 수용성 차단제, 고혈압 차단제 이거 고혈압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지온텐신이라는 것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안지온텐신에 대해서 깊숙하게 또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니까 너무 또 알 필요는 없는데 고혈압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질 완화한 복합제, 면역 억제제도 들어가요 이게. 그다음에 뭐 항생제, 항루마티스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사장님 보시면 뭐죠? 키포인트가 딱 있어요. 어, 키포인트가 뭐죠? 바로 혈액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혈액. 이 혈액에 관련되어 있다. 이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출발점은 혈액이구나라는 거는 혈액을 어떻게 탁도를 결정하느냐라는 그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인가 제가 아랫께인가 올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진리병의 출발점이 뭔가라고 제가 올렸죠. 우리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시라 해서 올린 겁니다. 요 판매액 상위 10순입니다. 이 판매액 상위 10순 게.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소비량의 상위 10순이에요. 판매액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제약회사에서 병원 또는 약국 이렇게 전달되는 전체의 판매액을 그런 거고 이거는 소비량은 순수 소비자의 어떤 소비량을 이야기하겠죠. 여기 보시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코르빈은 비타민 C 제제예요. 여기 또 지질 완화약, 혈액의 탁도를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위궤양에 관련된 거. 인슐린 질환, 혈당 강화제, 항해열제, 항염제, 루마티스. 이거 주로 뭐예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의 판매하고 거의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혈액, 그 다음에 혈관, 여기에 관련된 질환들이에요. 요것만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뭐죠?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표가 되겠죠. 그걸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잖아요.
약물과 수술로 병을 치료하는 대중요법의 현대학으로는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 자,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는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는요, 우리가 지금 식습관 때문에 또는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우리 행동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30년 전 또는 50년 전에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병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먹거리들을 최첨단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류가 제일 문제예요. 어, 가공식품류. 이제 가공식품류에 그게 따라 도는 게 뭐냐면은 가공육류 있잖아요. 가공육류. 여기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암물질인데요. 통조림이나 가공육이나 그다음 장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이 아질산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 이제 여기 바로 통조림류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옥수수나 땅콩이나 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식품에 쓰이는 원료는 아질산나트륨 외에 아플라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요것도 발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람 잘 아시는 GMO에 관련된 거. GMO에 관련되는 제초제 성분의 하나인 뭐냐면은 바로 제초제 성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또는 세포가 힘들게 하는 하나의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여기 과거 통계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는 차이는 많이 있지만 위궤양, 즉 위에 관련된 거거든요. 요거는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이렇게 많습니다. 고혈압 약도군요. 고지혈증 약도. 결국 뭐냐면 혈관 질환이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도표를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보여주느냐면은 혈관 관리만 잘하고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원인만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연령대별 1인당 건강보험 지출비입니다. 여기 2016년도부터 2020년도의 어떤 데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60세 이후부터입니다. 60세 이후에 지금 이제 2016년도는 190, 거의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5세 나이가 좀 들수록 지금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그럼 월 평균 50만 원의 지출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예, 건강보험 진료비만 가지고도 그렇다 이거죠. 2022년도는요. 여러 더 많아졌어요. 85세 이상은요. 668만 원이에요. 그러면 60세 때는요. 250만 원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세월이 지나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된다 이 뜻이죠. 왜? 그게는 대사성 질환이다. 그런 이야기. 대사성 질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약에 의존해봤자 계속해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걸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우리 사람한테 들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바로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 자, 첫 시간에 제가 고혈압 치료제를 이야기했죠. 자, 베타 차단제 중에 고혈압 약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베타 차단제라고 대표적인 게 있어요. 대표 차단제가. 이 베타 차단제는 뭐냐면은 바로 고혈압 협심증 치료제예요. 이게. 그게 대표적인 게 아테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베타 차단제는 고혈압, 그다음 또는 협심증 치료제, 그다음에는 심장박동 불규칙, 이건 주로 누구죠? 신부전증, 신부전증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다음에 부준맥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드시겠죠. 예. 그다음에 편두통에 대한
요거는 예방 효과도 좀 있습니다. 편두통. 그 다음에 알코올 금단증 치료에 사해지는 게 바로 쓰여지는 게 바로 베타 차단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 베타 차단제 아테노롤을 드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의사하고 상당히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작용이 그만큼 세다 이 뜻이에요. 부작용이 그만큼 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당뇨에 관련된 사람, 그다음 폐질환에 관련된 사람, 심장에 관련된 사람, 콩팥에 관련된 사람. 자, 여기에서 갑상선인데 요거는 호르몬 문제인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혈관에 관련돼 있다. 혈액에 관련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도 있잖아요. 이 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분하고 비타민 종류, 영양 보충제 드시는 분하고는요. 요거는 베타 차단제 드시는 분은 조금은 문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약물을 쉽게 해서 그 약물 중에 혈압 강화제, 뭐 그다음에 부정맥제, 인슐린제, 뭐 경구 당뇨병 치료제, 뭐 이래 드시는 분들은요. 여기 베타 차단제 아테노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약사분들이 꾸준히 먹으라 해요. 요 아테노롤은 꾸준히 섭취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의적으로 중단을 하거나 복용량의 빈도를 만약에 바꾸게 되면요. 조금 부작용이 더 심해진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협심증이 있으신 분들은 협심증 협심증 있는 사람들은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당뇨 환자는 바로 저혈당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약을 복용하고 어지럽거나 졸릴 수도 있다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운전이나 기계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약을 막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할 때 유해 반응들이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야 될 걸 이야기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이 약의 부작용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어지럼증이다. 어지럼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피로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급격하게 피로도가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심. 예. 그 네 번째 이제 설사도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나오죠. 우울증.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 섬액입니다. 맥박이 아주 불규칙하게 뜨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천천히 약하게 뜨는 경우 이런 게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24년도에 올해 4월 달에 그 나온 요 내용이에요. 고혈압 약 불순물 또 터졌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관련 원료들을 사용 업체 자체 검사를 제출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이렇게 주관을 했죠. 그런데 이 아테노롤에 주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발암물질, 우려물질로 다시 검출되면서 식품의약청에서 전수조사 나섰죠. 고혈압 치료제가. 이게 뭐냐면 발암물질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발암물질. 근데 그 발암물질 중에 다른 거를 총칭해서 표시하기가 바로 뭐냐면은 불순물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그 어디냐면요 인도산이 문제예요. 인도산의 원료를 사용한 아테노놀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노놀 중에 이제 인도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 검출은 의약품 내 불순물 관리는 업체에서
담당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이렇게 그 신문 보도 내용을 지금 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원료 제조원에서 아테놀 성분 중 불순물이 검출됐다는 정보를 받은 수입 업체가 식약청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약이 전체 천연이 천연 아니더라도 뭐예요? 정제를 완벽하게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간 약 자체가 불순물이 포함되는데 그게 발암물질이다. 그런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결국 뭐냐면은 제가 엊그제 제가 이야기도 했지만 얘네 베타 차단제의 아테놀은 우리 몸을 뭐를 고갈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코엔자임을 고갈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엔자임. 제가 우리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코엔자임은 어떤 약이 어떤 성분이냐. PM의 코엔자임은요. 회사가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 것들이에요. 코엔자임이. 그래서 처음 출시 나온 제품이 바로 코엔자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반 코엔자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얘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이 지용성은 그냥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어떤 힘을 빌리느냐. 그게 바로 지용성을 수용화시키는 담즙의 힘을 빌립니다. 이 담즙이 하루에 1.5리터 정도 나오고 있죠. 얘의 힘을 빌려서 수용화를 시켜야 우리의 소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코엔자임은 엊그제 이야기했지만 어떤 거냐. 체내 기관별로 코엔자임이 보유를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이에 따라서 점점점 줄어든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이 코엔자임을 조금 일반 거는요. 식후에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에 플러스 효소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의 몸에서. 효소가 나오고 그 효소 중에 우리를 지용을 수용화시켜주는 담즙이 같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코엔자임을 같이 먹으라 하는 이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PM은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얘는요. 독자적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젤수초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있죠. 왜? 비타민 C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질적 약 드시면 꼭 필수가 바로 뭐라고요? 코엔자임입니다. 예. 그래서 코엔자임, Q10, 요 명칭이 바로 뭐냐면은 코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보조자라 그래요. 함께 또는 보조적으로 쓰인다. 그런 이야기고요. 엔자임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효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항상 함께 같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몸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코엔자임 Q1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의 아주 그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나이가 72세이고 레이 커저와일이라는 사람이죠. 미래학자이고 발명가이고 MIT 공대 공학자라 그랬죠. 이 사람이 저서에 특이점이 온다는 책도 저술을 하시고 미국을 만든 혁명가이면서도 16인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지금 이제는 구글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엔지니어 이사로 계시죠.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은 자기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종류의 처음에는 250종류 먹었다 그래요. 하루에 100종류 정도의 뭐예요? 건강에 관련된 영양제를 섭취했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 영양제를 섭취를 위해서 연간 돈을 얼마나 쓰느냐? 그게 바로 10억 원을 쓴다. 10억 원을 쓴다 이 뜻이에요. 월 평균 거의 9,500만 원 쓴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레이몬드 레이커즈와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주치의사,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양사도 있단 말이에요. 요 사람 월급도 다 포함되겠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100종류에 가까운 영양제를 섭취하면서 지금 이제 생물학적 나이가 뭐냐, 40대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72세가. 대단하죠? 예.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 바보겠어요? 왜 자기의 어떤 예, 능력과 수입을 올려서 자기 몸한테 이렇게 관심을 쓰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옆에 둘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니까 뭐 전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양제를 줄이고 해서 딱 한 개만 선택하라. 그렇게 하면 뭐를 선택하겠냐라고 나온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바로 Q10 코엔자임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20대는 최고로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엔자임이. 그런데 나이 40대 되면 70% 줄어들어요. 이게. 그리고 나이 50대 되면 50% 빼앗고요. 그런데 70대가 되면요. 몇 퍼센트는 20%밖에 안 된다. 결국 뭐냐, 우리는 노화가 될 수 있지만, 노화가 되어서 나오는 물질이 없어질 수 있지만, 코엔자만큼은 우리 수명 연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제가 뭐냐, 기본 5대 제품 중에 PM 중에 3종 기본 있고, 그 다음 무농약 들어가고 코엔자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코엔자임을 갖다가 바깥에서 우리가 외부로부터 식품을 들어서 흡수를 하려면 마치 소고기를 3.2kg을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 결론이 나오고요. 달걀을요 900개를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바로. 결국 뭐냐, 우리는 예, 신체 내부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수명 연장하는 게 아니고, 신체는 최상의 컨디션을 올려가면서 우리는 뭐를 한다? 올려가면서 외부로부터 좋은 영양제를, 그것도 괜찮은 것들을, 자연 위주에 되어 있는 것을 또는 기술 최상에 있는 것들을 접해서 우리는 수명 연장할 수는 있다. 그게 바로 대안이 PM이더라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0세 시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100세 시대. 예. 100세 시대는요. 지금 현재는 평균 수명이 여성이 85세고요. 남성은 79세입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통계학적으로 1인기에 골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성은요. 골골세대, 쉽게 얘기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이거를 유병기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병기간. 그게 바로 여성이 벌써 16년이 평균. 너무 아깝지 않나요? 16년이라면요. 10년의 세월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두 분이나 변하네요. 남성은요 12년이에요. 우리는 너무 아깝다. 우리가 너무 병상에 누워있는 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뿌리가 있죠. 지면에. 그런데 한쪽 나무도 또 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예. 한쪽 나무는요. 예. 뿌리가 가지만 요렇게 있고 예. 가지만 요렇게 조금씩 잎도 열려요. 이렇게. 예. 만약 근데 이 줄기가 뭐예요? 한쪽에 오른쪽 같이 그렇게 뿌리도 이렇게 광성되지도 않고 그냥 줄기도 가늘면서 뿌리도 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잎도 조그맣이 열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해하고 도대체 우리가 아는 이해하고 같냐 이거죠. 이해하고 같냐 틀리죠. 바로 이게 바로 똑같은 땅이지만 결과는 상당히 극과 극이다 그런 이야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얘는요
쉽게 이야기해서 화학 비료를 씁니다. 화학 비료.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그럼 B는 뭐죠? 바로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는 화학 비료를 썼는데 얘는 화학 비료를 쓰지도 않단 말이에요. 자연주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네. 몸을 그리면 이렇겠죠. 우리 몸도 뭐냐면은 들어가는 구강에서부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화학 영양제가 들어가고 또는 가공 식품류를 드실 때에 여기에 있는 애는 화학 비료를 넣고 우리의 몸은 만약에 화학 영양제 가공식품을 였다고 생각했을 때 화학 비료를 쓴 거는 뭐예요? 산성 체질로 돌아가겠죠. 결국 나무들이 우리 몸도요. 가공식품을 보면 산성으로 가는 겁니다. 산성이 뭐냐면 pH에 5.5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 알칼리로 가야 되거든요. 7.35에서 7.45의 약 알칼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화학비를 쏘고 산성으로 돌아가는 이 나무는 바로 병충해에 상당히 약해져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농약을 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몸은요, 산성으로 돌아가면요, 쉽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여기 보시면 여기 병충해 약해지면은 뭐예요? 자꾸 약해지면은 벌레가 생기니까 농약을 칠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 몸은요, 몸이 아프면 자꾸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반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상반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당의 논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병충해 이 농약이고 이거는 약이고 상반된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살릴 수 있는 방법 있죠. 바로 토양을 개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뭐냐?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써서 뿌리부터 뭐예요? 바꿔야 된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바로 발효에 관련 배양액을 먹어야 된다.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PM의 기술로 만든 결정체, 바로 효소화돼 있다. 얘를 발효를 전문적으로 시키는데 이 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H2O 물만 보면 바로 발효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PM의 NTC 공법이더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약에 의존하는 체질보다는 몸을 다시 살리고 원뿌리부터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PM 가지고 우리는 섭취를 했을 때 우리 몸은 면역력이 다시 올라간다. 면역이 올라가면은 산성 체질이 약알칼리로 간다. 그로 인해 갖고 우리는요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피임과 약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강조를 좀 시킨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연과 몸의 비교를 해가면서. 자, 이렇다 우리는 주변에는요,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임시적으로 진통을 줄여주고 빨리 효과를 낳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급할 땐 써야 됩니다. 그러나 남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점 약해짐으로써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거로 인해 갖고 우리 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M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 가치를 알고 제대로 된 PM을 가지고
조금 더 지식을 조금 올린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이거를 제대로 우리는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도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세든 배움의 자세로 갖추면서 생각 자체를 조금 심플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내 몸에 있는 가지고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생각과 자세를 비우자. 그다음에 좋은 거를 영양도 있고 좋은 자세도 있고 긍정적 마인드를 채우자. 그다음에 우리 행동력 제가 강조하잖아요. 뭐냐면 모든 사업은 책상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은 그냥 집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다? 바로 현장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PM에 대해서 좀 더 PM과 약에 대해서 2탄 시리즈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성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